이 이야기는 무사히 끝나지 못했다. 2025년 1월 겨울 오후에 어느 날이었다. 한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있었다. 그 비행기는 활주로에 닿았지만 멈추지 못했다. 179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그 비행기 안에는 한 마리 고양이도 함께 타고 있었다. 공항은 언제나처럼 붐볐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커피향,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누군가는 휴가를 떠나러,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다. 수의사 한지민은 출국장 앞에 서서 가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회색 털의 고양이 루나가 있어야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루나는 평소와 달리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루나는 온순한 고양이였다. 병원에서도 조용했고 이동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지민이 루나를 가방 안으로 넣으려 하자 루나는 몸을 낮추고 바닥에 발톱을 세웠다. 귀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낮고 거친 소리로 울었다. 으르르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명확한 거부였다. 지민은 루나를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 루나. 금방이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루나는 계속 저항했다. 가방 입구에 발을 버티고 몸을 뒤로 젖히며 들어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루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다. 수의사로서 지민은 동물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았다. 귀의 각도, 꼬리의 위치, 눈동자의 크기, 호흡의 속도. 루나는 지금 명확히 말하고 있었다. 여기, 이 공간, 이 상황이 싫어. 가고 싶지 않아. 지민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스트레스일 거야. 처음 가는 곳이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루나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가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루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가방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을 뿐이었다. 지퍼가 닫혔다. 지민은 가방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행기 안은 따뜻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며 짐을 올리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속삭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지민은 창가 좌석에 앉아 가방을 발밑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루나는 가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민은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루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자신을 안심시키듯. 비행기 문이 닫혔다. 엔진이 켜지며 낮고 무거운 소리가 기체를 가득 채웠다.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안내했지만 승객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너무 익숙한 절차였으니까. 비행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주로 끝으로 향했다. 이륙 준비가 끝났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비행기가 달리기 시작했다. 점점 빨라지더니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다. 잘 될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기내는 고요했다. 엔진의 규칙적인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가끔 들리는 승무원의 발걸음.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지민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루나는 여전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보통 루나는 낯선 환경에서도 작은 소리라도 냈다. 야옹 하고 맞게라도.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지민은 주변을 살피고 가방 지퍼를 살짝 열었다. 루나의 눈이 보였다. 공공이 최대한 확장되어 있었다. 귀는 완전히 뒤로 젖혀져 있었고 몸은 가방 구석에 바짝 붙어 있었다. 루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민은 손을 넣어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루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숨만 쉬고 있었다. 빠르게, 얕게. 지민은 지퍼를 다시 닫으며 생각했다. 착륙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갑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창문 덮개가 올라가고 좌석 등받이가 세워졌다.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다. 기장의 목소리가 김의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승무원 여러분, 착륙 준비 부탁드립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내려왔다. 땅이 가까워졌다. 건물들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활주로가 보였다. 그때였다. 쾅. 은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쾅쾅. 엔진 소리가 변했다. 규칙적이던 진동이 불규칙해졌다. 기체가 흔들렸다. 조종실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기장과 부기장이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했다. 엔진 1번, 2번 모두 버드 스트라이크. 추력 급감. 비상 착륙 절차 진입. 승무원이 기매 방송을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체에 경미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할 예정이니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은 긴장했지만 패닉은 없었다. 다들 벨트를 다시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았다. 아이를 아는 부모도 있었다. 지민은 가방을 꽉 껴안았다. 루나를 느낄 수 있었다. 떨리는 몸, 빠른 심장 박동.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민은 루나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비행기는 계속 내려왔다. 고도가 낮아졌다. 100m, 50m, 20m. 활주로가 눈앞에 있었다. 기장은 침착하게 조종했다. 엔진 출력이 부족했지만 착륙은 가능했다. 가장 가까운 활주로를 선택했다. 착륙 준비 완료.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충격이 있었다. 하지만 착륙은 성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브레이크가 작동했다. 하지만 속도가 줄지 않았다. 활주로가 짧았다. 엔진 역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 비행기는 계속 달렸다. 기장이 최대한 브레이크를 밟았다. 부기장이 비상 절차를 실행했다. 하지만 속도는 여전했다. 활주로 끝이 다가왔다. 그곳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승객들은 알았다.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손을 잡았다. 지민은 가방을 더 세게 껴안았다. 루나를 느꼈다. 작고 떨리는 생명을. 미안해. 지민은 속으로 말했다. 소리가 있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공항 관제탑에서는 비상신호가 울렸다. 소방차가 출동했다. 구급차가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빛이 번쩍였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구조대가 도착해 기체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항 대합실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확인하며 연락은 오지 않았다. 뉴스가 전해졌다. 오늘 오후 국내선 여객기 한 대가 착륙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탑승객 전원의 생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곧 공식 발표가 나왔다. 생존자는 없습니다. 섭질십 불명의 이름이 하나씩 확인되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 슬픔이 시작되었다. 사고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다. 블랙박스가 회수되었고 잔해가 분석되었다. 원인이 밝혀졌다. 세대 충돌, 엔진 고장, 짧은 활주로, 역추진 장치 미작동,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되었다. 좌석 아래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회색 털의 고양이가 있었다. 루나는 규정상 기내에 탑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민은 루나를 몰래 데려왔다. 가방 안에 숨겨서. 사고 보고서에는 루나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었다. 비승인 반려동물 탑승 확인. 그게 전부였다. 누군가는 물었다. 고양이가 알았을까요? 이 비행기가 위험하다는 걸. 전문가들은 답했다. 고양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만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공항에서 루나는 분명히 거부했다. 몸을 낮추고 발톱을 세우고 가방에 들어가길 거부했다. 루나는 사고를 예견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공간이, 그 상황이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이다.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한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지금까지 다 괜찮았잖아. 하지만 동물은 다르다. 느낌으로 판단한다. 여기는 안 돼. 이건 위험해. 가면 안 돼. 그날 루나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사고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고 활주로가 점검되었으며 세대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지민의 가족은 루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작은 상자 안에 그들은 생각했다. 만약 그날 아침 루나의 신호를 믿었다면, 만약 탑승을 포기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루나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느꼈을 뿐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신호를 받는다. 작은 떨림, 불안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한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날 루나는 말하고 있었다. 여기 안 돼. 우리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그리고 179개의 생명이 하늘로 떠났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언제쯤 작은 신호들을 듣게 될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이유 없는 거부감을, 본능의 경고를. 루나는 그저 고양이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우리보다 먼저 느꼈다. 위험을, 불길함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자주 이성을 믿는다. 통계를, 확률을, 경험을.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오를 때가 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근거가 없어도 그저 느껴지는 것이 진실일 때가 있다. 그날 아침 공항에서 루나가 보낸 신호는 명확했다.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가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믿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했고 계획이 있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17,900명의 사람들이 그날 하늘로 떠났다. 그들 각각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작은 신호들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본능의 경고에.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미 의미가 없다. 남은 건 교훈뿐이다. 때로는 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근거를 댈 수 없어도 그저 느껴진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루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본능은 옳았다. 우리 안에도 그런 본능이 있다. 작은 목소리가 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위험해. 멈춰야 할 것 같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루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전부다. 침묵 속에서 179개의 이름이 여전히 메아리친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그날 떠난 179명의 영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들이 평안히 쉬기를, 그리고 남은 이들이 슬픔 속에서도 위로받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소중한 이들을 지키는 지혜로 남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